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주 이후 지지부진했던 남부전선의 상황을 깨고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전략예비대인 제10군단의 전략예비대 전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2차 대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6일 전해진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오레오브 전선 및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에 드디어 전략예비대 전력들을 투입해 러시아군 방어진지를 우회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오레오브 전선의 로보틴의 정착촌 동부 외곽 지역 그리고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의 우로자인 정착촌 남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전과는 크게 다른 강력한 공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오신트 소식을 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기에 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일부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여러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훈련시켜왔던 17개 여단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전략 예비대 병력이 모두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로보틴의 전선에는 제33기계화 여단과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를 운용하는 제47기계화 여단, 제65기계화 여단과 BMP-1 장갑차와 PT-91 트바르데 전차를 운용하는 제118기계화 여단,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하는 제82 공중강습 여단과 독일제 마르더 1A3 장갑차와 영국제 챌린저2 전차를 운용하는 제46 공중강습 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전선의 또 다른 격전지 벨리카 노보실카 방면에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군 제1전차 여단이 투입되었는데요. 이들은 벨리카 노보실카와 로보틴의 두 개 방면에서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를 운용하는 제4전차 여단, 제23기계화 여단, 제31기계화 여단, 제35 해병 여단, 프랑스제 AMX-10RC 경전차를 운용하는 제37 해병 여단, 제38 해병 여단이 투입되어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동부의 크레미나 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제21기계화 여단이 투입되어 작전을 진행 중이고 스바토우에는 12-90 장갑차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32기계화 여단이 투입되었는데요. 스바토우와 쿠피안스크에는 제88기계화 여단이 투입되었고 바흐무트에는 제22기계화 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예비대가 총동원된 2차 대공세가 시작된 셈인데요. 이 병력들 외에 더 투입할 수 있는 후방에 훈련되어 있는 기계화 여단은 존재하지 않기에 현재 모두 투입된 이 17개 여단 규모의 병력들로 싸워야 하고 추가로 의미 있는 수준의 제대로 된 증원 부대가 투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아직 전선 상황의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이들의 전과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사활을 건 2차 대공세의 시작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보틴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기존의 제47기계화 여단이 후방으로 빠지고 이를 대신해 쌩쌩한 상태의 제82 공중강습 여단 그리고 제118기계화 여단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로보틴의 정착촌 동쪽을 지키고 있던 러시아군 제3 바스 예비군 대대 그리고 제14 바스 사르마트 예비군 대대의 정면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투입된 제82 공중강습 여단과 제118 기계화 여단은 T-72M 전차와 독일에서 지원한 마르더 1A3 보병 전투장갑차, 미국에서 지원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의 서방제 장비들로 무장한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공세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박격포와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나머지 T-72M1 전차 한 대를 손실하는 약간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반면 방어하던 러시아군 제3 바스 예비군 대대 및 제14 바스 사르마트 예비군은 전초선의 진지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신규 전력을 투입해 로보틴의 정착촌 남부의 노보프로코피우카를 측면에서 공격하려 하고 있고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러시아는 추가 병력과 포병 전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2차 공세의 성공 여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방면의 러시아군 상황이 심각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의 후방에도 병력을 추가 배치했는데요. 제82 공중강습 여단과 제118 기계화 여단이 공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후방에 제116 기계화 여단과 제117 기계화 여단 또한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우려하는 점은 우크라이나군 제82 공중강습 여단과 제118 기계화 여단이 노보프로코피우카의 동쪽을 공격하고 제116 기계화 여단과 제117 기계화 여단이 노보프로코피우카의 서쪽을 공격하며 해당 방면 러시아군에 대한 포위 섬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 공세가 성공할 경우 러시아군의 4단급 부대가 사라지게 되기에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전선인 벨리카 노보실카 쪽은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35 해병 여단이 우로자인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의 오른쪽 후방 지역에 제68 예거 여단, 제93 기계화 여단에 분견대들을 배치했으며 세계 중대급 드론 공격 부대 또한 이 지역 공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오른쪽 외곽 지역에 제4 전차 여단과 제38 해병 여단, 제37 해병 여단이 추가로 신규 배치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우로자인 남쪽에 있는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을 동쪽 방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자비트네 바자냐 동쪽 전면에서 몰아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군은 제
제37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의 후방에 제34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5 근위 전차 여단을 증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였던 크림반도의 철도망을 모두 파괴해버렸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게 되는데요. 현지 시각 8월 13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8월 12일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르치 대교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 공격하는 더블탭 공격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케르치 대교의 경관 일부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크림반도의 해안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러시아 시민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해 케르치 대교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8번의 폭음이 들렸고 여러 곳에서 연막탄 연기 외에도 실제 타격받았을 때 발생하는 시커먼 연기도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더블탭 공격을 똑같이 우크라이나군이 구사해 보복한 것인데요. 최근 러시아군은 여러 미사일과 드론을 더블탭 방식으로 발사해 키우와 오데사 일대를 공격했습니다. 각각 비행 특성이나 고도가 다른 미사일과 드론 등을 시간차를 두고 발사하는 더블탭 방식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의 미국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케르치 대교를 다시 한번 공격해 피해를 입혔고,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교량인 초나르 교량과 헨리체스크 교량 모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보급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케르치 대교 주변의 해상 운송 상황도 이처럼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 러시아군의 해상 보급마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자비튼의 바다냐 동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야 할 러시아군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보급이 완전히 끊어졌을 터인 이들 부대는 탄약이 부족하고 식량과 식수 또한 부족한데 35도에 달하는 낮 기온과 높은 습도 때문에 창궐하는 여러 질병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앞으로 속도를 내게 될 우크라이나군의 2차 공세를 막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부 자포리자 전선의 오레오브 방면 러시아군 배치 현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들이 급조된 예비군 부대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로보틴의 방면의 러시아군 진영에는 제291 근위 차량화 소총 연대와 제22 근위 스페츠나츠 여단, 제810 근위 해군 보병 여단 등이 있지만 이외에 대다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바스3 예비군, 바스14 사르맛 예비군, 바스11 예비군, 바스1 예비군 등의 부대들이며, 그 외에는 신규 편성된 제1441 차량화 소총 여단, 제1429 차량화 소총 여단과 세르게이 쇼이구가 지휘하는 짜르의 울프, PMC 용병단과 같은 전력들이 남쪽의 러시아군 진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 비해 현재 전선에 모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전력은 최정예 베테랑들이며 전략예비대 전력은 서방제 장비들로 무장하고 서방제 군사 교육을 받은 후 투입되어 매우 쌩쌩한 상태의 수준 높은 전력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변수가 많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들이 2차 대공세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8월 15일 공개된 척8호의 전황도를 보면 헤르손 지역에 코자치 라헤리, 안토노스키 교량이 있는 곳 2개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네프르 강을 건너는 도하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까지는 강을 가로지르는 폰툰 페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포격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화력과 정밀도가 더 우월한지라 이들의 대포병 사격에 의해 표적이 된 러시아군 부대, 보급시설 및 지원군들이 포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방면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도하와 진격을 막을 만한 러시아군의 병력이 거의 없는데 이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남부전선에 배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드네프르 강을 건너오는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많아질 경우 이 지역이 러시아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모두를 깜짝 놀래킬 만한 긍정적인 전과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